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변압기 쪽 내용 정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압기 쪽에서 얘기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기전력 1차, 2차 구분 없이 그냥 쓸게요. 4.44에 주파수의 가문수의 최대자속 파이m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 권수비 A는 E2분의 E1 N2분의 N1 I1분의 I2 그리고 저항, 리액턴스, 임피던스 세 개로 표현되는데 여기선 저항값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저항값 R1은 2차 저항 R2의 권수비 제곱을 곱해서 표현을 한다. 그쵸? 이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설정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속 수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힘드니까 이제 자주 나오는데 수식은 안 들어가고 조금 흥미를 좀 돋을 수 있는 형태, 그쪽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 다시 수식적으로 좀 돌아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변압기 보호. 그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운용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변압기라고 하는 건 여기에 보다시피 한 개 이상의 이제 자속이 지나가는 길, 두 개 이상의 전류가 흘러가는 길, 이게 이제 보통 일반 변압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변압기를 누군가 처음에 만들었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 제작된 변압기는 철심이 있을 거 코일 감아 놓고 그걸 이제 노출된 상태에서 그냥 썼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철심과 코일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만지면 만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압이 변성되네, 전류 바뀌네, 엄청난 발명품이다. 자, 여기 놓고 쓰자.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건드리다 보면 크게 다치더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요. 이게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철심과 코일 노출된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먼지가 가라앉아서 쌓이고, 거기다가 커피 한잔 마시려다 물 튀면 또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등등의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철심에 코일 감아놓은 얘를 박스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작업자가 접촉되는 사고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먼지나 수분이 닿는 경우도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쓰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식 변압기라고 합니다. 건식 변압기. 근데 이 건식 변압기로 쓰다 보니 이 철심 및 코일에 전기에너지가 이제 인가됐을 때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열이 나면 온도가 올라가죠. 보통 이제 전격 상태 기준으로 온도가 1도 상승함에 따라서 이 변압기 능력치가 대략 한 0.8%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kVA짜리인데 1도 올라가면 990, 200개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1도 올라가면 또 팔 만큼 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했을 때 변압기를 제대로 못 쓰네. 그럼 온도 상승을 방지하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하시죠? 물에 들어가시죠? 물에 들어가서 인체의 열을 물이 다 땡기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압기 철심에 코일 감아놓은 얘를 그냥 박스에 넣지 말고 어느 통 같은 데다가 딱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액체를 부어버리자라는 거예요. 냉각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입 변압기라고 해요, 걔를. 여기서 유는 기름을 말하는 거죠. 기름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제 유입 변압기를 다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요, 이게 영원히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이게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산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능력치가 점점점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다 못해 얘가
폭발 사고가 일어나거나 화재 사고가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 때문에 폭 터지고 불 나고 하니까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얘를 없애. 얘 쓰지 마, 얘. 그래서 다시 건식 변압기가 다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건식으로 쓰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열이 나게 되고 그 열에 의해서 능력치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되면 오래 못 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요. 야, 이거 좀 용량을 좀 크게는 못 쓰겠는데 그것도 용량을 크게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수명은 이제 너무 짧고 막 이러는 분이 어떤 상황을 다시 만드냐면 약간 변형을 시켜서 만들게 됩니다. 몰드 변압기라고 하는 걸 다시 만들어요. 몰드 변압기는 뭐냐면 여러분 자 가을에 여러분들은 우리 후배님들도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해 저 선배님들은 간혹 해보셨을 거예요. 가을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은행잎, 단풍잎 이런 거 너무 이쁘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어요. 근데 얘를 그냥 어디요? 종이 책 사이에다 딱 꽂아놓고 덮어놓으면 시간 지나서 열어보면 그 상태가 괜찮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얘도 색깔이 변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코팅 아시죠? 비닐과 비닐 놓고 그 사이에 껴서 열 가해서 이제 압착시켜 버리는 코팅을 하면은 그 상태가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되죠. 여기에 그냥 책 사이에 단풍잎 껴놨다는 얘기고 얘는 코팅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대다수가 다 몰드 변압기예요. 과거에는 유입 변압기도 썼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름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유입 변압기를 중심으로 필기시험 쪽에서는 공부를 하게 되고요. 실기시험 들어가시게 되면 건식 변압기와 몰드 변압기 얘기를 간간히 들으시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현장 실무로 가시게 되면 다수가 이제 몰드 변압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 참고적으로 이제 그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는 그 법령집에 보게 되면 변압기 보호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치상 기준이 얼마냐 하면 1000kVA 기준을 잡거든요. 그때 보통 우리가 1000kVA 이상을 대용량 변압기라고 해요. 1000kVA 이상을. 그때 대용량 변압기는 대다수 유입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전봇대에 걸려있는, 원래 사실 전봇대라는 표현도 잘 쓰면, 저 같은 경우 잘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좀 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주 위에 있는 그 변압기 용량은 얼마 정도 될 거냐? 한 100에서 좀 크면 한 300 정도 될 겁니다. 보통 150, 50, 100, 그러니까 50, 100, 한 150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용량이면 1000kVA 이상이다 이거죠. 거기엔 다 이제 얘를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뀐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언급했던 게 하나 있죠. 무엇을 고려하는 거예요? 냉각이에요. 냉각. 변압기가 일을 하면 열이 날 것이다. 그 열을 어떻게 식힐 것이냐. 그걸 기름에 담가 놓고 냉각을 시킨다든지, 또는 건식이나 몰드는 기름에 담글 수가 없으니까 선풍기를 틀어서 뭐 냉각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다가 변압기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요 지역 또 이 장소에. 그래서 이제 어디선가 변압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보시다시피 변압기를 노출된 상태로 쓰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업자가 실수로 건드릴 수도 있고, 또 먼지나 수분에 의해서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 이런 함에다 집어넣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는 변압기를 제작을 했겠죠. 그쵸? 변압기를 이렇게 제작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변압기를 잘 만들어서
작은 부피에 있는 설비인데 거기에다 많이 부하를 걸려면 당연히 코일을 많이 감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 1차 코일과 오른쪽에 2차 코일이 거의 맞닿을 정도까지 코일을 많이 감습니다. 그래서 딱 감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를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 변압기 제작을 어떤 특수한 장소에서 할 거냐라는 거예요. 변압기 제작은 한다고 막 반도체 공장처럼 이제 뭐 방진복 다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반도체 공장은 항온 항습기라는 게 있죠. 항상 온도가 일정하고 습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먼지 다 없애주고 뭐 이런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철심에 코일 감느냐, 그게 아니라 실제 변압기 만드는 회사 가보면 거의 창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닌데도 많겠죠, 대기업 같은 데는. 근데 의외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만들어요, 작은 소기업에서도. 그때 막 보면 이제 장마철에 눅눅하고, 그죠? 막 이런 환경에서도 코일 감고 막 해요. 그럼 그 상태로 만약에 실제 전기를 사용한 곳에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변압기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거나 절연이 파괴되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특정한 장소에서 제작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말려야 돼요. 건조법 세 가지를 설정해서 잘 말려줘야 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출근하시거나 학교 가시거나 뭐 밖에 외출하실 때 머리 감으시죠? 머리 감게 되면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면요, 헤어드라이기로 이제 말리잖아요. 뜨거운 바람 불어가지고 얘도 뜨거운 바람을 밖에서 막 해줘서 말려요. 그걸 열풍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막 했더니 겉에 묻어있는, 그죠? 바깥쪽에 묻어있는 수분은 제거되는데 코일을 막 감다 보면 어때요? 안쪽 부분도 있고 바깥쪽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쪽 부분에 묻어있는 수분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차 측에 코일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을 붙여요.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단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차 측에 선이 이렇게 있으면 1차 측에 전원 투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고 여기 전원 투입을 한다 이거죠. 전원 투입을 하는데 이때 전원 그냥 막 집어넣으면 여기에 무슨 전류가 흘러요? 단락 전류 흐르죠? 그럼 터져버립니다, 그냥 변압기.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고 여기 전원 투입을 시키는데 아주 적은 전기 에너지, 전류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아주 적은. 그러면 여기 아주 적은 에너지지만 단락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러분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죠. 전선에 전류 흐르면 열이 납니다, 주례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안쪽에 있는 수분도 제거가 되고,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넘어가죠. 자석이 넘어가면서 철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철에서도 열이 나요. 그 열로 수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뭘 시켰어요? 그래서 단락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 함에다가 뚜껑 열고 얘를 딱 들어다가 딱 안착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볼트를 너트로 해서 조여요. 그 다음에 구리선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을 거고 이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공기를 빼내요. 그리고 기름을 넣어줌과 동시에 뜨거운 바람도 같이 넣어줍니다. 왜? 옮겨서 설치하다가 또 수분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뜨거운 바람과 이제 변압기의 상태를 오랫동안 잘 지속 유지하기 할 수 있는 이제 보호 물질이죠. 얘를
집어넣어 서서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천천히 채워요. 천천히 채워서 코일과 코일 사이, 코일과 철심 사이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채워서 한 이 정도까지 채워줘요. 이때 이 채워주는 걸 뭐라고 한다? 변압기 U, 다른 말로 절연유라고 합니다. 그때 이 변압기유 또는 절연유라고 하는 것이 변압기의 철심 및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의 온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변압기 U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철심 및 코일의 물기, 즉 수분이 닿을 우려가 그만큼 낮아지겠죠. 그래서 변압기 철심 및 코일이 물과 닿아 생기는 일종의 녹이 쓰는 현상, 산화 현상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때 이 변압기 U의 사용 목적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목적은 절연 및 냉각. 그럼 이 절연 및 냉각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느냐? 일단은 절연 내력이 커야 됩니다. 절연 내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압을 낮게 인가했을 때 별 문제가 없으면 전압을 좀 높게 인가했더니 절연이 파괴됐다. 절연이 파괴됐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전류가 흘렀다는 소리예요. 절연 내력이 크다는 얘기는 전압을 아주 높게 걸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분 머리 한번 들어서 위에 천장 봐보세요. 그러면 다 형광등 있죠? 형광등이 있으면 거기에 점등이 돼 있으면 전기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머리로 전류가 안 흐르죠? 왜요? 공기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절연 물질이 형광등과 여러분 머리 사이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기라는 우수한 절연 물질이.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유지 천장에 있는 형광등에 뭐 이제 10,000V, 100,000V, 100,000V 이렇게 걸다 보면은 전압 올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류가 여러분 머리 쪽으로 흘러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절연이 그때는 파괴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높은 전압이 인가돼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능력이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열을 흡수해요. 누가요? 액체가요. 여러분 액체가 열을 흡수하면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동성이 있는 기체나 액체는 열을 흡수해서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죠. 차가워지면, 상대적으로 차가운 놈은 내려오고요. 이게 순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 딱 놓고 봤을 때 여기 사용하는 변압기유라고 하는 액체가 있는데, 얘가 물엿처럼 끈적끈적한 놈이면 열을 흡수하게 되면 이거 변압기 철심 및 코일 근처에 있는 애가 열을 딱 흡수하면 걔가 어디 딴 데로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이 그 장소에 막 쌓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순환을 한다면, 그래서 열을 받아서 따뜻해지는 게 올라갔으면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차가운 놈은 내려올 거고, 이렇게 대류 현상으로 변압기 철심 및 코일을 식혀준다든지, 또는 여러분 변압기 그 설비를 보게 되면요, 옆면에 이렇게 얇은 판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얇은 판 같은 게, 얇은 판이 있으면 요게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를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는 힘에 지나가려면 뭔 에너지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밀어주든 당겨주든. 근데 밀어주고 당겨줄 게 없는데 이런 어떤 설비가 있다, 부분이 있다. 이게 방열판이거든요. 방열기. 뜨거워지면, 차가워지면 유동성 때문에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잘 움직여야지 냉각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움직여야지 뜨거운 돈 밖으로 보내서 식히고 빨리 당겨서 다시 또 열 흡수해서 다시 또 밖으로 보내서 식히고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끈적끈적한 정도를 뭐라 한다? 점도가 되겠습니다. 점도가 작을 것. 그 다음에 좀 이제 열을 좀 흡수했다고 뜨거워졌다고 갑자기 불 팍 붙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불 붙는 온도 인화점은 어때요? 인화점은 높아야 되죠. 여러분 인화점이 높을 것 이 말은 불이 잘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물이 잘 끓어요? 잘 안 끓어요? 잘 안 끓는 거죠.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을 것. 기온 좀 떨어진다고 몽실몽실 뭉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변질되지 말 것. 여기서 변질된다는 표현은 열화산화를 말하게 됩니다. 열화산화되지 않도록 할 것. 참고적으로 이 변압기유라고 하는 절연유는 시간이 좀 지나서 얘 능력을 다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액체니까 그냥 바가지로 팍 퍼다가 그냥 하수도에 이렇게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이건. 여러분 자동차 오일 교체할 때 돈 들죠? 그 돈이 왜 들어요? 그 오일을 버리는 돈이죠. 버리는 돈. 이때 변압기 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버릴 때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 변압기 유 1g 변압기가 있으면 그걸 채취해서 1g 있잖아요. 얘를 자연 환경에서 이제 어떤 환경적으로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면 희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변압기유 1g을 희석시키는데 환경 파괴 일으키지 않도록 희석시키는데 필요한 깨끗한 물이 얼마나 있으냐면 드럼통 6개가 필요하대요. 그 정도는 돼야 이걸 희석을 해서 강으로 버리든 어디를 버리든 해도 괜찮다 이거죠.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버리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버리지 않으려면은 이 상태가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변질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열화 및 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열화 및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무엇이다?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 콘서베이터가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보통 이런 변압기가 있으면 그 변압기 위에 드럼통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드럼통 같은 게. 드럼통 같은 게 얹혀져 있고 그 드럼통 같은 게 이 변압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파이프 관을 통해서. 파이프 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뭐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얘기냐? 자, 여기까지 딱 보셨으면 다시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변압기가 채워져 있죠. 이거 꽉 채우질 않아요. 왜요? 액체라고 하는 게 따뜻해지거나 즉 뜨거워지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이게 잘못 넘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딱 채우고 그 위를 뭘로 채워 놓느냐? 그 위를 질소가스로 채워요. 질소가스로 여기를 채워요. 이 질소가스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의 기체죠.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주 한잔 하실 때 또는 이제 입이 심심할 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가가지고 봉지과자 하나 사면 봉지과자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빵빵하니까 이 안에 많이 들었나 보다 하고 딱 뜯으면 어때요? 내용물은 조금밖에 없죠. 근데 빵빵한 거 왜요? 거기에다 뭘 채워서? 질소가스를 채우죠. 그래서 막 인터넷 그 뉴스 이런 데 뭐 우스갯소리로 뭐 약간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과자 산 게 아니라 질소가스 산 거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소가스를 채워주니까 그 우리가 먹는 과자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상태의 변화, 상하는 뭐 이런 걸 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소가스를 꽉 채워줘요. 근데 이 질소가스가 가볍대요. 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볍다 보니까 공기가 눌러주는 힘에 의해서 여러분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 바깥쪽에 몰리잖아요.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풍선 이렇게 해서 가운데 팍 누르면 양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것 같이 여기 질소가스를 채워 놓으면 질소가스가 이게 이제 뭐 중량이 작다나 그래가지고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몰린대요. 이게 몰리게 되니까 오히려 또 일종의 무슨 형태? 보호막 형태의 역할을 또 하게 된답니다. 요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올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지과자가 빵빵한 이유가 그게 질소가스가 뭐 가벼워서 그렇다. 그래서 팽창하려다 보니 그렇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질소가스를 이렇게 채워놨는데 여러분 만약에 질소가스 채우고 여기를 밀폐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거 사실 변압기구 꽉 채우거나 질소가스 꽉 채우는 똑같은 거죠.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통 깨져 버릴 거예요. 그럼 깨지지 않게 하려면 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어때야 돼요? 좀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자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쪽에 이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것 한쪽에 보면은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노즐이 나와 있고요. 그 끝부분에는 여러분 도시락용 김 있죠? 김 도시락용 봉지김 거기 뜯어서 김 다 드시면 허연색 뭐 있을까 알갱이 같은 거 그게 방부제예요 방습제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제가 좋은 지금 또 상식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셔서 방부제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방습제죠. 김 눅눅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습기를 머금는 일종의 물 먹는 하마를 넣는 거예요. 그 도시락용 김에다가. 맞아요? 예. 그게 뜯어보면은 요즘엔 저도 안 뜯어봤는데 예전에 뜯어보면 그 하얀색 알갱이 있죠. 그걸 뭐라 한다? 실리카겔이라 하는데 그 실리카겔을 담아 놓거나 염화칼슘을 담아 놓은 동그란 통 같은 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걸 영문으로 표현할 때 브리더. 그다음 우리 말 한글로 좀 표현하면 호흡기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냐면 얘가 변압기가 철심 및 코일이 열심히 일을 하면 열이 발생하고 그걸 변압기유가 흡수하면 변압기유가 팽창합니다. 그럼 변압기유 면이 올라가요. 변압기유 면이 올라가게 되면 질소가스가 밖으로 밀려 나갑니다. 위쪽으로 밀려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쉴 때 횡격막이라는 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소가스 밀어 올라가면 여기 얇은 고무막이 어떻게 된다? 여기 부풀어 올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있을 거냐면 이 자리에 맨 끝자리에 공기가 있어요. 그럼 고무막이 이게 부풀어 오르니까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밀려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변압기가 일을 안 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변압기 발생하는 열이 작아졌으니까 변압기유의 온도도 낮아지겠죠. 그럼 액체 온도 낮아지면은 팽창 같은 게 수축해요. 그럼 이게 유면이 다시 내려가죠. 그럼 나갔던 질소가스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팽팽해졌던 고무막이 다시 펴져요. 그럼 나갔던 공기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나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들어올 때 누굴 데리고 들어올까봐 수분을 데리고 들어올까봐 여기에다가 실리카겔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9시에 사람들이 출근해서 전동기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변압기 열심히 일을 하겠죠? 5시쯤 이제 퇴근 준비하니까 그때부터 모터 다 끌 거니까 그때부터는 전기에너지가 많이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9시쯤 되면은 여기가 이제 뜨거워지니까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한 5시쯤 되면은 여기가 식어지니까 다시 공기 들어오죠. 사람이 숨 쉬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그 일련의 과정을 뭐라 하냐면 호흡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압기의 호흡작용 시 변압기 유의 열화 및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산소 및 수분과의 접촉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 일단은 설비로 따지면 얘를 설치해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요? 얘가 콘서베이터예요.
콘서베이터 설치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았더니 무슨 가스를 충전한다고요? 질소가스를 충전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변압기 유해, 열화 및 산화를 방지해 줘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서서히 변압기 유가 늙어가요. 상태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상태로? 이 변압기 유라고 하는 게요, 전기 에너지, 즉 전류랑 만나면 전기 분해가 생겨요. 전기 분해가 생기게 되면 화학 반응, 즉 전기 분해로 인한 화학 반응인 거죠. 그때 이제 그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수소가스 H2, 그 다음에 CH4 메탄가스. 이게 수소가스나 메탄가스, 얘네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터집니다. 불이 붙어요. 이게 이제 변압기유가 전기 에너지를 만나면 전기 분해가 생기면서 화학 반응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가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불 나지 말라고 집어넣었던 변압기유인데 걔 때문에 화재 폭발의 우려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큰 이제 사무실 빌딩 이런 데 들어갔던 변압기 이런 타입이 많았는데, 그래서 폭발 사고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실제로. 여튼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죠. 안 되죠. 그러면 전류가 새어나오지 않으면 되잖아. 모든 전기 에너지는 다 전류가 누설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머리 위에 형광등 있잖아요. 그럼 형광등에서 여러분 머리에 지금 전류가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도니까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누설 전류로 인해서 전기 분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쇼트가 됐다, 단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확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런 어떤 상황들로부터 이걸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콘서베이터와 변압기 사이의 부분이 요 관이죠, 관. 이 관에 왔다 갔다 하는 기체 상태를 분석하는 계정기가 있어요. BH라고 합니다. 이거 한글로 쓰면은 부흐홀츠 계정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외국어다 보니까 발음에 따라서 콩글리시다 보니 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뭐 쓸 때마다 좀 달라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부홀츠 계정기, 그래서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부홀츠 계정기 설치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럼 콘서베이터와 변압기 사이에 연결된 관에 설치한다. 우리 기사 및 산업기사에서는 변압기의 어떤 보호장치, 보호하는 계정기로 맞는 건 틀린 건 이런 형태로 물어봐요. 자, 그래서 부홀츠 계정기 이거 하나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서 그 동기계 쪽 문제풀이 할 때 단락서 검출용으로 썼던 거 있었죠. 뭐예요? 차가 생기면 동작하는 계정기 있었죠? 차동 계정기. 그래서 변압기 보호다 그럼 옆에다 하나 써주세요. 차동 계정기. 또는 이제 가로치고 비율 차동 계정기도 변압기 보호 때 필요하다. 이 정도 좀 여러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계정기는 두 가지. 부홀츠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 또는 차동 계정기 쪽 꼭 기억하시고 절연류의 어떤 조건, 목적도 정리하시고요. 또 콘서베이터 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요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변압기유가 결국에는 냉각이죠. 그 말은 이 모든 전기 설비는
사용되는 상태에서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할 거냐. 그래서 절연을 잘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절연물의 허용 온도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밑에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종이는 전류를 흘리는 물질이에요? 흐르지 않는 물질이에요? 종이는 전류가 안 흐르죠. 절연 물질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책상의 재질, 식탁의 재질, 목재다. 목재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것도 역시나 절연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종이 같은 경우 언제나 다 절연물로 쓸 수 있는 거냐? 즉 전압이 막 높아지면 절연의 효과가 있을 거냐? 전압이 너무 높으면 여러분 믿음이 가세요? 종이를 가지고 절연을 시키는 게? 믿음이 가지 않죠. 그러니까 종이 말고 뭐 고무를 쓴다든지 또는 이제 특수 소재를 쓴다든지 등등의 방법들을 강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절연물들 중에는 각각의 능력치에 따라 절연을 시킬 수 있는 놈도 있고 못 시키는 놈도 있더라. 그걸 단계별로 또는 종류별로 쫙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요. Y, A, E, B, F, H, C. Y, A, E, B, F, H, C. 그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지금 알파벳 조합을 해봤자 이게 별다른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보니까 총 7개죠. 외워야 될 단계가. 근데 위에 3개, 아래에 3개. 근데 B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3이죠. 3. 가운데 경계선이 있죠. 이렇게. 가운데 경계선 놓고 위에 3개, 아래에 3개. 그러니까 아, B가 가운데구나. 저는 이렇게 외웠다는 거에 유치하지만 그 다음에 Y, A, E. 어떻게 뭐 없나 연관성이 그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걸 외우려면은 처음에 뭔지는 외워지죠. 그래서 이제 YAE는 모르겠고 그래 UAE 이렇게 외우자. 아래쪽 FHC는 뭐 모르겠고 근데 뭐 있어요? DHC는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YAEB FHC. 그러니까 처음에 외울 땐 잘 안 되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B가 가운데다. 그럼 위에 3개, 아래 3개 있구나. 3개만 채우자. 그래서 첫 번째는 외워졌으니까 외우려고 노력하면 첫 번째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Y라 써놓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소포를 보낸다. 뭐 이런 형태로 저 같은 경우는 외웠었어요. 이게 싫으시면 뭐 개별적으로 외우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외웠고 그 다음 그 옆에 이제 숫자를 써야 돼요. 90, 105, 120, 130, 155, 180, 180도 초과. 그러니까 이하가 되겠죠. 뒤에 달라붙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외워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이종절연은 몇 도까지 절연물의 허용 온도를 인정하는 애들을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되셨어요? 숫자 다 쓰셨죠? 이제 이거 어떻게 외울 거냐? 여러분, 자, 숫자 연관성 한번 봐보세요. 뭐 있나요? 외워야 되니까. 그럼 이 숫자를 어떻게 외울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접근하는 방향이 어떠냐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해요. 여기가 2죠, 2. 알파벳 2, 발음상. 여기 숫자는 2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2는 120. B는 뭐라고요? 13, 130. H는 뭐라고요? 그래서 180이에요. 이렇게 외우는데 우리는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저도 학원 강사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거 순서 외우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소포 보낸다. DHC. 근데 이거 숫자 가만히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 사이 얼마? 여기 사이 얼마예요? 여기 사이는 더하면 얼마예요?
15 몇 번 나왔어요? 여기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어찌됐건 외우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류들을 쭉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못 하겠더라고. 종류까지는 못 외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 이거 하나만 더 넣을게요. 여기가 이제 진공법이죠. 네, 진공법까지 기재해 주시고. 진공법이 뭡니까? 진공이 공기랑 안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 철심유 코일 설치하고 절연유를 천천히 부어서 공기 및 산소랑 차단시켜주는 형태. 진공법. 거기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